안녕하세요. 1시간의 기본 명령어 익히기 오토캐드 2020 버전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1시간 동안 오토캐드 2020 버전으로 해서 내가 캐드를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명령어 그리고 자주 쓰는 명령어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수없이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해요. 자, 수없이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 자주 사용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익혀서 자, 내가 이 1시간의 수업을 듣고선 어느 정도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우리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토캐드 화면에서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새로운 시작하는 화면이야.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여기 오토캐드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내리마살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나는 새 파일을 열어줄 거야. 자, 뉴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파일을 여는 뉴 화면이 보이시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 지금 셀렉트 템플릿이라고 해서 자, 템플릿 쉽게 말하면 도면 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면 양식을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오픈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프리뷰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나는 얘네들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템플릿이 없는 아이를 열어줄 거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픈 옆에 내리마살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내리마살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나는 템플릿 사용 안 할 거야. 노 템플릿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임페리얼은 인치라는 단위가 되고요. 자, 메트릭은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매트릭해서 자, 새로운 도면을 열어줄 건데 자, 아무것도 없는 노 템플릿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밀리미터 단위의 용지를 열어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 모델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 옆에 레이아웃 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레이아웃 탭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클릭해서 넘어갔을 때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 얘는 엠뷰 박스라고 해서 개념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중급 과정 이상 됐을 때 배우시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지금 템플릿 도면 양식이라는 거 없는 거 확인해 봤어요. 자, 다시 좌측 하단에 모델 클릭해서 도면을 그리는 공간으로 넘어왔고요. 자, 모델 공간은 무한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무한대의 공간, 자, 모델 공간에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라인은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명령어 보시게 되면 LINE로 설정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오토캐드 화면으로 다시 오셔서 자, 나는 라인을 입력해 줄 거야. 자, 근데 일단 지금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LINE 다 타이핑을 했어. 자, 엔터 치시게 되면 첫 번째 점 찍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하단에 있는 이 코맨드 창 명령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코맨드 창에서 얘기를 해줘요. 자, 첫 번째 점 찍어라 했길래 나는 화면상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첫 번째 점 찍고 다음 점 찍어라 하길래 다음 점 찍고 또 다음 점 찍어라 찍고 자, 나는 다음 점 찍어라 하는데 이제 찍을 점 없어. 그러면 그냥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여러 개 그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명령어 한 번에 그렸지만 라인이 1개, 2개, 3개, 4개 각각 개별적으로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ESC 키 눌러주시면 다시 취소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매번 다 입력하기 힘들어. 그래서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설정이 돼 있어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의 첫 번째 스펠링 L 타이핑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나는 단축키를 입력했는데 캐드가 뭐라고 받아들었어? 자, 라인이라고 얘가 읽었어. 대문자로 한번 쭉 써주는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클릭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라인 직선을 그렸어. 근데 이제 지우고 싶어. 자, 지워주실 때는 erase라고 해서 객체를 지우는 명령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캐드에서 내가 그려놓은 거 지워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erase. 자, 일단 erase는 단축키가 첫 번째 스펠링 E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erase E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나는 단축키 입력했고 캐드는 erase라고 받아들였어. 자, select object 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하래 오브젝트라는 거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 오브젝트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객체라고 해요. 객체. 자, 내가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 직선, 곡선, 도형, 문자, 치수, 해치, 패턴 등등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을 캐드 안에서는 오브젝트, 객체라고 해요. 자, 내가 지우고 싶은 객체 선택하래, 오브젝트 선택하래 해서 원하는 거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원하는 거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다 선택했어 하시게 되면 자, 계속 선택하라고 하는데 엔터 쳐서 선택했어 해주시게 되면 지워지면서 명령어 끝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지웠어. 자, 다 지울 거야 하시게 되면 자, 이레이즈 들어가셔서 나머지 애들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클릭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라인과 이레이즈로 지우기, 그리기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copy라는 명령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copy는 객체를 복사하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자, 일단 오토캐드에서 내가 복사를 하려면 뭔가를 그려줘야겠죠. 자, 만약에 내가 라인을 그렸다. 자,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으로 삼각형을 그렸어.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라인 들어가서 클릭할 때 자, 초록색으로 점에서 잡히는 애, 지금 엔드 포인트라고 뜨네. 자, 얘네들을 우리는 오스냅이라고 해요. 자, 오스냅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쯤에 자, 오스냅이라고 해서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점들 원하는 거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해서 오브젝트에 스냅, 자석처럼 탁 갖다 붙어서 원하는 점을 찾아주고자 하는 보조 도구예요. 그래서 현재 엔드포인트, 끝점, 미드포인트, 중간점, 센터포인트, 중심점. 자, 서클. 자, 서클은 원을 그리는 명령어라고 해서요. 자, 단축키 C 타이핑 해주시고 중심 찍고 원하는 반지름 값. 자, 코맨드 보시면 중심 찍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 반지름 값 지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반지름 값 클릭해 주시거나 나는 뭐 50짜리 그려줄 거야.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R50짜리 서클이 그려지게 돼요. 자, 치수를 좀 잘 보죠. 그래서 치수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R50짜리 그려지게 되는데
자, 서클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서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센터라는 거는 그 원의 중심, 그리고 쿼드런트는 원의 4분점을 말해요. 자, 보시면 라인 들어가셔서 중심의 센터라는 5스냅 잡히고요. 자, 쿼드런트는 자, 센터에서 오른쪽 얘를 각도로 하게 되면 0도, 90도, 180도, 270도라고 해서 원의 4분점이라는 것도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 5스냅에서 마수 우클릭하셔서 바로 원하는 거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5스냅 세팅창이라는 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엔드포인트 끝점, 미드포인트 중간점, 자, 센터 중심점, 노드는 점. 자, 나중에 얘는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배우게 되면 그때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쿼드란트 4분점, 인터섹션, 교차점, 퍼펜디큘러, 수직점, 그리고 여기에서 뭐 탄젠트, 접점, 니어리스트, 가까운 근처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쓰게 돼요. 그래서 5스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작동이 되는 온 상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오프라고 해서 꺼져 있는 상태, 작동이 안 돼요. 단축키는 F3번이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키보드 상단에 보시게 되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펑션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F3번 누를 때마다 온, 오프 반복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서클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복사할 거야 라고 하실 때는 copy라는 명령어를 쓴다고 했어요. 자, copy 단축키는 C5 또는 CP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타이핑해 주시고 저는 C5라고 입력했고요. 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원하는 아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또 선택하래. 나는 다 선택했어.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지정하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이 서클 기준으로 해서 자, 적당히 이쯤에다가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지정 클릭하고 나서 자, 코맨드에서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봤더니 자, 원본과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사이에 간격 거리와 각도만큼 세컨드 포인트에 복사본이 따라붙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copy라는 명령어를 쓰실 때요. 자, 베이스 포인트와 세컨드 포인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그 원본과 복사본의 거리와 각도값, 위치값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컨드 땅땅땅땅 찍어주시면 엔터 눌러서 내가 여러 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복사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copy라는 명령어 있고 move라는 명령어 있어요. 자, move는 말 그대로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어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copy랑 똑같아요. 자, 오토캐드 화면상에서요. 내가 얘를 복사할 거야. 자, 그러면 copy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선택 엔터 베이스 포인트 찍고 세컨드 찍어서 딱 그만큼 복사본이 생겼는데 자, 이번엔 나는 얘를 그냥 이동할 거야 라고 하실 때 move 단축키 M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M 타이핑 엔터 눌러서 얘를 선택하시고 엔터. 자, 기준점 찍어주시고 세컨드 찍어주시면 딱 그만큼 현재 베이스와 세컨드 사이에 생기는 그 점선의 거리와 각도만큼 복사본이 이동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copy나 move 같은 경우는 copy와 move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오스냅 등등을 베이스와 세컨드를 잘 활용해서 오스냅과 베이스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빠르게 잘 복사나 카피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move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offset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offset이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offset CAD에서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예요. 일단 내가 라인을 그려줄 거야. 수, 직선, 100짜리 그려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라인 들어가셔서 첫 번째 점 찍고 자, 두 번째 점 찍어줄 건데 나는 수, 직으로 그린다고 했으니까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자, 오쏘 모드라고 해서 직교 모드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자, 직교 모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방향이 수직, 수평, 직교 방향으로만 잡히게 돼요. 자, 단축키는 F8번이에요. F8번을 누를 때마다 오쏘가 온, 오프 반복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값 100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다 했어 엔터 눌러주시면 100짜리 라인 하나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얘를 복사할 건데 자, 얘와 복사본 사이의 간격값을 60이라고 하고 싶어 하시게 되면 자, offset이라는 명령어 들어가 주시는데 자, offset은 단축키가 5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offset 들어가셔서 자, 코맨드 보시게 되면 offset distance 간격값 지정하라고 해. 그래서 나는 간격값 얼마 할 거야? 60으로 할 거야. 60 지정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코맨드에서 자, select object to offset 이라고 해서 자, 간격 복사할 원본 오브젝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얘를 할 거야.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자, point on side 자, 사이드 방향을 지정하래요. 어떻게? 점으로. 자, 나는 이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60만큼 옵셋 시켜줄 건데 간격 복사 시켜줄 건데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 할 거야. 그러면 마우스를 내가 선택한 원본 객체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 두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격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 했으면 엔터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60만큼 왼쪽에다가 옵셋 할 거야. 그러면 옵셋 들어가셔서 간격값 60 지정해 주시고 자, 선택하라고 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사이드는 왼쪽이라고 했었죠. 나는 왼쪽에다 할 거니까 내가 선택한 원본 객체 중심으로 왼쪽에다가 마우스 놓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옵셋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지워주고요. 자, 옵셋 들어가서 나는 얼마? 60만큼 할 거야. 6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객체 선택하라고 해. 원본 객체 클릭해 주시고 나서 자, 방향 지정하라고 할 때 자, 포인트 온 사이드 떴을 때 자, 지금 이 코맨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대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을 CAD에서는 옵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 옵션 사용하시는 방법은 파란색 대문자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자, 파란색 대문자 타이핑 M 타이핑하고 제가 멀티플이라는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나는 방향, 사이드 지정아래 클릭, 또 사이드 지정아래 클릭, 사이드 원하는 방향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옵셋을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엔터 쳐서 끝내주시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되고요. 자,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간격값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내가 처음에 지정하는 게 간격값 옵셋 디스턴스예요.
자, 처음에 내가 60으로 지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옵셋을 했어. 그러고 났는데 나는 간격값을 80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명령어 한 번에 간격값 한 번밖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엔터 쳐서 나가 주시고요. 다시 옵셋 들어가셔서 디스턴스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한 번에 옵셋 디스턴스 간격값 같은 값으로 여러 개를 복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명령어 한 번에 내가 간격값을 다르게는 지정할 수 없으니 명령어를 끝내고 그런 다음에 나는 간격값을 다시 지정을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트림이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트림.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기준을 두고 자르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트림, 기준을 두고 자르는 명령어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캐드에서는 트림 사용 안 하는 경우 없겠죠. 근데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제가 라인 요렇게 하나 그리고요. 뭐 옵셋을 들어가든지 뭐 카피를 들어가든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인을 그려놓고, 자, 나는 뭐 반대 방향 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의 라인을 이렇게 교차하게 보시면 서로 만나게 교차하게 그려놨어요. 자,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요거예요. 자, 현재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이 위아래로 있는데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낼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트림 단축키 TR로 설정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스펠링 TR까지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셀렉트 커팅 엣지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선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자른다고 했으니까 얘가 기준이 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나는 지금 계속 커팅 엣지, 자, 기준이 되는 선 선택하라고 하는데 기준선은 이미 다 선택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맨드에서 자, select object to trim 이라고 해서 자, 자를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해요. 자,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부분을 잘라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자르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아니면 캐드에는 이런 방법이 있죠. 클릭해서 박스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내가 지우고 싶은 거 걸리게끔 그려주시면 이렇게 트림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다 했어. 그러면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림을 해주시는데 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어떻게 기준선이 이렇게 2번 컬러에 노란색의 선이 여러 개 있는데 나는 가운데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부분을 다 잘라내도록 할 거예요. 자, 트림 들어가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내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트림 들어가서 내가 맞게 했다면 노란색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선택, 엔터 쳐서 다음 단계 자를 것들 이렇게 클릭해서 잘라주고 엔터 쳐야 맞는 건데 자,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간 다음에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이 중간에 있는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이 다 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유는 코맨드 라인을 잘 보면 거기에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트림 들어가서요.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코맨드 보시게 되면 자, 셀렉트 오브젝트 5와 하고선 꺽쇠 부등호 안에 셀렉트 올이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셀렉트 올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나는 전부 다 선택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그냥 엔터를 쳐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자, 코맨드 상에서 꺽쇠 부등호 있을 때 그냥 엔터 쳤어? 그러면 꺽쇠 부등호 안에 있는 설정 값을 적용해 주겠다 라는 뜻이 돼요. 무슨 얘기야? 셀렉트 all을 실행하겠다 라는 의미로 나는 엔터 쳐서 넘긴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나는 기준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셀렉트 all 전부 다 선택했어. 그러면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노란색 선만 기준이 된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선만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이 지금 수직 라인들, 수평 라인들 모두 다 기준이 돼서 각각의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셀렉트 all이라는 옵션을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편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하나의 기준선 또는 두 개의 기준선 사이로 나는 잘라낼 거야 할 때는 셀렉트 all 해서 그냥 엔터 치시면 작업이 훨씬 더 번거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기준 잡는 거를 잘 모르시고 셀렉트 all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꾸 기준을 잡는 거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트림은 기준을 잡고 자르는 애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엔터 쳐서 넘어갔고 자, 나는 아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언두라는 거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언두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CAD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얘는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 파일, 뉴, 오픈, 디스켓, 세이브 등등 아이콘들이 있는 데를 우리는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해서 빠른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자, 아래쪽에 이 리본 메뉴 등등에 있는 아이들 나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버튼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주 쓰는 아이들을 이렇게 퀵 액세스 툴바 빠른 도구 모음에다가 따로 넣어놨는데 자, 여기에서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자, 되돌아가는 화살표 undo라고 있고요. 되살리는 명령어 redo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언두는 단축키 U, 엔터 치시게 되면 언두가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리두는 컨트롤 Y 눌러서 되살리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언두는 컨트롤 Z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U, 엔터 쳐서 언두의 단축키 쓰셔도 되고 컨트롤 Z 해 주셔도 되고 리두 같은 경우는 컨트롤 Y 해서 되살리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두와 리두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익스텐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익스텐드는 트림의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준을 두고 연장하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자, 트림의 반대예요. 일단 요거 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라인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뭐 복사하거나 옵셋하거나 해서 여러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수평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 얘도 컬러 잘 티나게 노란색으로 바꿔줬고요. 자, 나는 지금 이 하얀색 라인들이 어떻게 노란색 라인까지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 결과를 보시면 요거예요.
원래 이렇게 짧았던 애, 모자랐던 애들이 노란색 라인까지 연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쓰는 게 extend예요. 자, extend는 단축키 EX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extend의 두 번째 스펠링 EX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select object라고 하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select boundary edge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한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이 엣지까지예요. 자, 이 노란색 컬러의 선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기준 선택 다 끝났어 라고 하신 다음에 자, 연장할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자, 내가 지금 이 수직선을 봤을 때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에서 클릭하셔야지 익스텐드가 되고요.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아래쪽에서 클릭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트림할 때 기준선을 중심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고 잘라내듯이 얘도 기준선을 내가 어디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쪽에다가 그려놨으니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에서 클릭 또는 이렇게 박스 그리셔서 클릭해서 박스 그리셔서 연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나는 기준으로 할 오브젝트 뭐 요거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여기까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라인까지 연장을 할 거예요. 얘네들을. 근데 내가 extend 들어가서 기준 선택 중간에 있는 노란색 선 기준으로 하고 엔터 연장을 시켜주면 한 번에 거기까지 연장이 되는데 자, 언두로 되돌아가서 extend 다시 들어가요. extend 다시 들어가서 기준 선택을 안 하고 엔터 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코맨드 보시게 되면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오화 하고선 꺽쇠부등 안에 뭐 들어있어요? select all 들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엔터 치면 나는 select all 전부 다 선택하겠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기준 바운더리 엣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연장할 거야. 자,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 자, 두 번째 선까지 가기 전까지 뭐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위에 중간에 있는 선까지 연장을 하시려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extend도 트림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extend도 마찬가지로 자, 바운더리 엣지 기준선을 잘 잡아주고선 원하는 방향으로 연장을 할 거야. 잘 선택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한 큐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도면을 그릴 때는 자, 정확히 100% 잘 그린다는 전제하에 속도가 생명이에요. 자, 남들은 다 30분이면 그렸어. 근데 나 혼자 1시간 넘게 걸렸어. 그러면 아무래도 실무에서 작업하실 때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다른 일을 할 거야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셔야지 내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자, extend 다음에 보시게 되면 mirror라는 명령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mirror는 대칭 축을 중심으로 대칭 복사하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미러 우리말로 하면 거울이라고 하고요. 자, 거울이지만 정확히 얘를 이 명령어의 뜻을 풀이해보면 대칭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나는 대칭 복사할 거야, 대칭 이동할 거야 등등을 할 때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자, 일단 제가 지금 미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렸어요. 자, 라인 여러 개에서 삼각형을 그렸는데, 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과물을 먼저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원래 나는 요거 하나만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얘랑 좌우 대칭 4개 하나 더 그려놨어요. 자, 미러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미러라는 명령어를 쓰실 때 대칭 축을 잘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먼저 대칭 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느냐, 어느 방향이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예전에 미술 시간에 했었던 데칼코마니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반 접어서 다시 피게 되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반 접었다가 다시 피게 되면 반대편에 대칭이 돼서 그림이 찍혀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접는 선, 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는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좌우가 대칭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접는 선을 그릴 때 어떻게? 수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수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 위치값은 이 원본과 복사본 사이에 정확히 중간. 자, 똑같은 점을 연결했을 때 거기에 미드 포인트 잡히겠죠? 그래서 미드 포인트 위치에다가 딱 놓으셔서 정확히 중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자, 얘를 미러했을 때 여기에 복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칭 복사에서 대칭 축 미러 라인은 이 위치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일단 요거 컬러 헷갈리니까 좀 잘 보이는 애로 바꿔주고요. 자, 복사본 지워주고 나는 미러 해줄 거야. 자, 미러는 단축키 두 번째 스펠링 MI까지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면, 자, 코맨드에서 셀렉트 오브젝트 아래 객체 선택 아래 요거 3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라. 뭐에? 미러 라인 대칭 축의 첫 번째 점을 찍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대칭축이라고 했었죠. 대칭축에 점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또 다른 점 클릭 아래 또 다른 점 클릭해 주시고, 자, 코맨드 보시게 되면 erase source object. 자, source object라는 것을 지울 거냐 말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source object는 내가 처음에 그려놓은 원본을 말해요. 자, 원본 지워줄 거야 말 거야, yes 또는 no 둘 중에 옵션 원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나는 안 지워줄 거야, no 할 거야. 근데 꺽쇠부등호 안에 no가 들어가 있네. 엔터 쳐서 no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미러 들어가서 선택 엔터 쳐서, 자,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 찍어라 클릭, 두 번째 점 찍어라 클릭, 원본 지울 거야 말 거야? 지울 거야 yes, y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원본은 지워지고 대칭본, 복사본만 생겨서 결국은 대칭 이동이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미러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미러 라인이라는 거는 항상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그렸어요. 그래서 미러 라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미러 라인의 방향, 위치 잘 생각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미러 라인을 꼭 미리 그려놔야 내가 대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얘가 없어도 내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임의의 위치에 나는 미러를 시켜줄 수는 있어요. 뭘 활용해서? 오쏘를 활용해서. 자, 직교 모드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잡아주는 직교 모드 오쏘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자, 미러 들어가서 선택 엔터. 대칭 축을 수직으로 그리면 수평 좌우 대칭이 되죠. 그래서 임의의 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쏘 직교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클릭해서 노 해주시게 되면 좌우 대칭이 되고요. 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수직으로 상하 대칭 시켜줄 거야. 그러면 축은 거기에 수직인 수평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미러 들어가셔서 선택 엔터. 자, 기준점 찍고 이렇게 수평으로 오쏘가 켜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러 라인 안에서 그리는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수평으로만 잡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임의의 점 클릭해 주셔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미러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물론 내가 오쏘 모드 안 켜고 원하는 대각선 사선으로 내가 미러 라인을 그려주게 되면 당연히 그 선의 수직 방향, 직교 방향으로 얘가 되겠죠. 미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러는 내가 꼭 수평 수직이 아니고 다른 방향 원하는 각도로 다 미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미러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미러 라인에 대해서 자,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레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CAD에서 굉장히 편한 명령어죠. 어레이.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가 있는데 일단 CAD상에서 그리는 도면들 같은 경우는 이 어레이를 써야 빨리 그릴 수 있는 도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레이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는 어레이를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어레이는 이제 원형 배열과 사각 배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레이라는 명령어가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요렇게 어레이라는 명령어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레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왔었는데 자, 요즘에는 어레이라는 명령어 들어가시게 되면 어레이 ARRAY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 상자 안 뜨고 이렇게 코맨드 상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 코맨드만 해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단축키 AR, 두 번째 스펠링 AR 타이핑 해주셔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레이의 단축키니까 어레이에서 이렇게 코맨드 상에서만 써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처음에 연습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요. 그냥 코맨드 상에서만 보셔도 되긴 되나 이해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레이의 대화 상자를 보고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대화 상자 없이 바로 어레이에서 그냥 아래쪽에 어레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대화 상자를 띄워줄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명령어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어레이 클래식 ARRAY 클래식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레이 입력해 주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관련된 명령어 이렇게 뜨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레이 클래식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클래식 버전이에요. 옛날 9버전의 어레이다 라는 뜻이죠. 자, 얘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옛날 9버전의 대화 상자가 뜨는데 저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하기에도 편하고 학생분들도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처음에 추천하고요. 자, 어레이에서 제가 사각 배열과 원형 배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 렉탱글러 어레이가 사각 배열, 폴러 어레이가 원형 배열이라고 해요.
자, 사각 배열은 말 그대로 선택하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프리뷰 보시게 되면 사각형 형태로 자, 수평, 수직으로 해서 책상을 여러 개 나열을 하듯이 이렇게 사각의 형태로 배열이 되는 거고요. 폴러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라고 해서 중심을 두고 내가 원형으로 서클을 그리듯이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형태가 폴러 어레이예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사각 배열을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저는 뭐 렉탱글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렉탱글 들어가서 나는 얘를 뭐 책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천에 자, 렉탱글 들어가서 골뱅이 천에 콤마 뭐 600 정도로 할 거다 해서 이렇게 책상 하나 그렸어요. 1000에 600짜리 하나 그려주고 자, 헷갈리니까 치수를 써주도록 할 거예요. 아래에다가 쓰죠. 아래에다가 치수 하나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고요. 자, 치수의 크기를 잘 보이는 아이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해서 보시면 지금 1000에 600이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나는 얘를 여러 개 나열해 줄 거야. 여러 개 복사를 해 줄 거야. 배열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은 1000. 그냥 카피로 하게 되면 요렇게 자, 1000만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위쪽으로는 어떻게 600만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자,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 요렇게 600만큼 해주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얘네들 지워주시고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치수가 자, 지금 멀리 시점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니까 치수의 크기 좀 더 크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나는 요걸 할 거야. 그러면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자,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요. 자, 렉탱글러 어레이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자, 나는 어떤 아이를 선택할 거야? 여기 앞에 피크 버튼 눌러주면 화면상에서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누르면 다시 대화 상자 나오고요. 자, 로우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거에서 위쪽 수 직방향에 걸리는 개수예요. Y축 방향에 걸리는 오브젝트의 개수. 나는 위로는 3줄 할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이 지금 수평 방향, 가로 방향에 몇 개가 배열이 될 거야? 수평에 나는 5개 할 거야. 그러면 개수는 총 5, 3, 15가 나오겠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 그런 다음에 로우 옵셋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는데요. 자, 로우가 지금 보시면 어느 쪽이에요? 여기 수 직방향이에요. 근데 현재 보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600이라고 입력해 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CAD는 점 단위예요. 포인트 점의 단위이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요 점을 1번 점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 1번 점까지의 거리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 점의 간격값 1번 점, 그 다음 1번 점 사이의 간격값을 입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600이 아니고 1200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컬럼 옵셋 값은 1번 점에서 그 다음 1번 점까지의 거리값 얼마? 1000 더하기 1000에서 2000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프리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프리뷰 버튼 있을 거예요. 프리뷰 클릭해 주시고 자, 원하는 대로 됐어 그러면 엔터 눌러서 끝내 주시거나 아니야 그러면 ESC 키 눌러서 수정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각 배열도 할 수 있고요. 자, 원형 배열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서클 들어가서 내가 서클 하나 이렇게 작게 그려주고요. 라인도 거기에서 하나 그려주도록 할까요? 라인도 하나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라인하고 이 서클을 어떻게 이 라인의 왼쪽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 왼쪽 아래쪽 네 군데에다가 똑같은 간격값으로 배열을 시켜줄 거야. 배열 복사를 시켜줄 거야. 그러면 자, 어레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어레이 ARRAY 물론 어레이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클래식으로 쓴다고 했어요. 클래식 들어가서요.
자, 폴라 어레이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 눌러서 검은색 화면에서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서 다시 대화 상자 띄워 주신 다음에 자, 센터 포인트 배열의 중심을 지정하래.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화면상에서 지정해 줄 거야. 자, 피크 센터 포인트 버튼 눌러서 배열의 중심 어디?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했어.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 보시게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넘버 오브 아이템, 그 다음에 앵글 투 필이라고 해서 총 배열되는 개수, 원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배열되는 개수 저는 4개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체 각도, 배열이 되는 전체, 돌면서 배열을 하고 다시 자기 자신까지 왔을 때 지금 얘는 360도 돌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프리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물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ESC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도 똑같아요. 두 번째 방법 보시게 되면 개수에다가 between, angle between items라고 해서 사이값. 자, 전체가 360도에 4개 배열하면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의 간격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간격값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해 주셔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앵글 투 필, 앵글 비트윈 아이템즈는 자, 전체 각도 360도에다가 사이 각도 내가 90도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개 나오게 되겠죠.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산수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선택만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4개인데요. 여기서 내가 뭐 20개 정도로 할 거다. 프리뷰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작업이 빨라지는 게 이 어레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레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나는 클래식이 아니고 그냥 어레이라는 명령어로 써서 한번 해보고 싶다. 자, 똑같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레이 들어갈 거예요. 어레이 들어가서 코맨드에서 뭐 하라고 해요? 셀렉트 오브젝트 하라고 해요. 나는 요거 하고 요거 할 거야.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누르면 다음 단계 넘어가죠. 자, 어레이 타입을 선택하래요. 나는 렉탱글러로 할 건지 패스는 일단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고요. 폴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폴라 어레이가 원형 배열이죠. 자, PO 타이핑 해 주시던지 꺽쇠부등호안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됐으니까 엔터 쳐서 넘어가시고요. 자, 센터 포인트 어레이. 자,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 찍으래. 중심 내가 원하는 데다가 클릭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옵션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서 자, 아이템의 개수 총 몇 세트 할 거야? 앵글 비트윈, 사이값, 그 다음에 필 앵글, 전체 각도 설정했었죠. 그래서 일단 아이템 전원 들어갈까요? 아이템 I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서 전체 개수 몇 개 할 거야? 난 20개 할 거야. 얘처럼 할 거니까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고 자, 나는 각도 어떻게 할 거야? 전체 각도를 해줄 거니까 fill angle 자, F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쳐서 전체 각도 나는 360도 해줄 거야. 아, 꺽쇠부등호 안에 있네.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했어. 엔터 쳐서 X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레이까지 알아봤어요. 어레이까지 알아봤고요. 물론 이 외에도 CAD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까지도 중간에 몇 가지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CAD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대표 명령어들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했고요.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아, CAD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며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이런 결과물이 있어서 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감이 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내가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업 내용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저희 아이비그룹의 정규 과정을 들어주시게 되면 자세하게 실무에 내가 나가서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만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1시간 동안 오토캐드 2020의 기본 명령어 알아보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